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장 초반 지수 변동성이 오늘도 역시 큽니다. 현재는 양 지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1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680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1% 상승하면서 87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개인의 매수세 양시장에서 유입이 되면서 양 지수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이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새벽 5시쯤인데요. 오늘 오전에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망은 좀 회의적이지만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봐야겠고요. 또 이 러시아 스위프트 배제안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짚어봐야겠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국내 증시 수혜주를 찾으면서 또는 개별 호지에 집중하면서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환경 에너지주 쪽으로 상승세 나오면서 풍력 그리고 원전 이런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바로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주말 사이에 전쟁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에 1,207원까지도 치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국내 증시는 좀 개인의 매수 심리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미국 선물 지수는 급락을 하고 있고 네.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증시 견고한 상태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에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 주말 사이에 이번엔 좀 편안할까 생각을 하셨겠지만 전쟁 이슈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은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미국 선물 지수는 아직까지도 우리 증시는 그나마 견고하지만 선물 지수의 반등은 아직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분이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 서방 국가의 갭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전쟁에 관한 큰 고비만큼은 넘긴 게 맞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자잘자잘한 이슈들 그리고 그 오프닝에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또 러시아와 이 회담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는 3,400억가량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또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선물이나 또 외국인 풋옵션 방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오늘 역시도 외국인의 이 선물 옵션 포지션 확인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완벽하게 잡혔다라기보다는 네. 전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정도는 어차피 이제 또 러시아가 도발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으니까 불확실성만큼은 해소가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냐에 집중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 관련해서 큰 고비는 넘겼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나오는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단기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 나올지 또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제 원달러 환율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 역시 잘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황 분석 들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실시간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지난 공약주 수익률 리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될수록 방산주들에는 호재가 됩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 LIG 넥스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리뷰해 볼까요? 네, 오늘 방산주들 흐름 좋으면서 LIG 넥스원도 같이 네.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제가 LIG 넥스원을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이 러시아와 방산 관련 이슈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일 뿐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LIG 넥스원은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 기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에는 방산 관련이 테마성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이 우주항공 사업 쪽으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길게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오늘 8%대 상승세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IG 넥스원 월봉 체크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차트 함께 보시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봉사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 몇 달만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작년부터 이제 막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한 종목이고요. 월봉상 봤을 때도 크게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임에 알 수 있습니다. 60선 돌파한 이후에 양음양으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 노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보시더라도 전고점은 한 번 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도 전혀 위험한 자리 아니기 때문에 느긋하게 좀 보셔도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LIG 넥스원 일단 지금은 전쟁 때문에 이 방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좀 길게 이 방산 이외에도 우주항공 관련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중장기적인 시선에서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유하자 목표가 8만 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종목 상담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실시간 종목 상담 문자가 아니라 이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더 편하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요.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오픈 채팅방은 시황 분석과 공략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이 종목 상담과 다른 곳인데요. 역시 휴대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픈 채팅 참여하고 싶은데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렸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원전 관련주들 역시 가장 강한 모습인데요. 원래도 이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이 또 언급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섹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네.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불을 지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향후 60년에 굉장히 중요한 주력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으면서 모두 시간을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금요일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여당 같은 경우는 원전에 관련해서는 5년 전부터 탈원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신한울 1, 2호
호기라든지 신고리, 5, 6호기를 또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개를 해라 이런 주문도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또 원전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선 정책주로 원전이 부각을 받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력 후보들이 모두 원전을 얘기를 하는 만큼 우리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상황을 보시더라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원래는 원전 관련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최근에는 프랑스 역시도 원자력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또 SMR도 개발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 역시도 원전은 22가지 발전 에너지 중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세 번째로 적은 에너지다라며 원전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 굉장히 강한 모습 시초가부터 보였고 지금 역시 보성 파워텍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월봉을 보시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접근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에너토크를 지금 비중을 크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중공업이나 이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월봉상 봤을 때 굉장히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신다면 충분히 두산중공업 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 매력적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두산중공업 먼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이 지속적으로 크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유상증자 이 청약이 미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단기적으로는 하락폭이 크기도 했고요. 하지만 원전 관련 이슈 오늘은 강하게 받아줬죠. 14% 아침부터 이 120선 단기적인 저항대를 딱 뚫어주면서 120선까지 돌파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단기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숨고르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월봉상, 연봉상 긴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성파워텍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상한가 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로 아침 장 초반부터 단기적인 매물대 기존에 지속적으로 한 4,200~300원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가 오늘은 시가부터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월봉상 보더라도 보성파워텍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일단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테마성이 강했던 에너토크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시면 네. 월봉상 전고점 부근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아요. 하지만 이슈 같은 경우가 원전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공략을 하신다면 너무 큰 비중으로 하지 않는다면 에너토크 같은 종목도 원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강하게 치고 나온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가격대가 어디쯤에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안정적인 종목 또는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움직이지 않고 무겁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보성파워텍과 두산중공업 이 두 종목은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탄력이 큽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클 수는 있긴 하지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모멘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원전 관련주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원전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더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시황 분석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역시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려야겠죠.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종목 상담 신청 방법이 바뀌었죠.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서 오픈 채팅 들어와 계시면 이 종목 상담 신청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매수가가 18만 6천 원에 비중 60%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2차 지주들 최근에 흐름이 좀 부진합니다. 이 종목은 11월 말쯤에 고가 20만 8천 원 경신하고 나서 좀 계속 3개월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 13만 6,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SKC 다시 좀 반등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살려드릴 수 있으면 네, 정말 살려드리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인데 주가는 하염없이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을 굉장히 또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수가가 18만 6천 원이시라서 좀 낮은 구간은 아니시고 아니 고점에서 좀 잡으신 부분도 있고 비중이 60%라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마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는 아직 매도하실 마음은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일단 비중이 60%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뭐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고 굉장히 저점이라서 이 종목은 더 빠질 구간이 없다.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종목이라도 저는 60% 비중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이라도 항상 분할 매수로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은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이 SKC 같은 경우는 하물며 기업은 좋아요. 좋은 기업임은 맞지만 이제 주가는 차트 어느 구간을 보더라도 고점임은 분명한 자리가 많이 오른 건 맞는 그런 자리가 18만 6천 원대 가격대였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은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지금 최근에
12월부터 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반등의 기회도 한번 주지 않고 쭉 하락을 한 종목인데 현재 구간에서 2월 달 들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은 다지면서 바닥은 만들어 주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C 월봉상 흐름을 볼게요. 왜 바닥을 다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그 전에는 한번 눌릴 만한 구간도 없었어요. 그냥 쭉 올라가다가 현재 다시 한번 12월에 고점을 찍고 눌리면서 20월선을 이 월봉상 이평선을 처음으로 맞닿은 지점이 바로 이번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선을 닿은 지점부터는 아랫꼬리를 달고 이제는 어느 정도 1차적인 바닥을 다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참 다행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매수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으시고 SKC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처럼 위쪽에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시라면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는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15만 원대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는 있죠. 최근에 2차 전지주들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매수세 조금씩 유입되고는 있습니다. 그 흐름 타서 SKC도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용을 해서 한 15만 원대에서는 일단 반매도, 일단 좀 손실 구간이기는 하지만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비중을 줄이시고 차라리 추세가 전환됐을 때 평단을 낮추든지 추가 매수를 해서 충분히 탈출 가능하시니까 1차적으로는 15만 원대, 2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추세가 전환된다면 또 이제 비중을 줄이시고 수익 전환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올라오면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15만 원대까지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다음 흐름 또 확인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극동유화입니다. 매수가 4,670원에 비중 30%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정유 관련주이죠. 또 지난주에 이제 전쟁 관련 리스크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자, 오늘은 이 가스, 에너지, 정유 이런 관련주들 대부분 좀 음봉화 기록을 하고 있고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극동유화도 1% 넘게 하락하면서 4,335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살짝 손실 중이신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유가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은 나올 수 있지만 네.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다른 테마주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종목이죠. 네네. 자, 그래도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 흐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였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쭉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정유주 관련해서 또 얘기들 나오면서 바닥은 다시 한번 다졌고요. 1차적으로 박스권 흐름 만들어주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 박스권을 깨게 되면서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흐름은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좀 돌려줬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수급을 보시더라도 그 당시 올렸을 때 지난주 금요일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들어온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량 역시도 일단 순매수세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지만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위쪽에 있는 매물대 2차적으로 이 240선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으면서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극동유화 지금 매수가가 4,670원이신데 다행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4,670원 부근까지는 계속해서 240선 터치하는 흐름 나올 수 있겠고요. 유가 전망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또 얘기가 다양한데 100불은 이미 지난주에 터치를 하기도 했죠. 지금은 130불 간다. 정말 또 유가 전망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다방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극동유화 같은 경우도 지난번 테마성으로 크게 움직임이 급등락이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가 테마에 속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유가 흐름 함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유가 동향 함께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240선 돌파입니다. 240선 그러니까 4,5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를 돌려주면서 한 번 더 5,000원대, 4,900원에서 5,000원대 터치 가능하니까요. 그 구간에서 매도 목표로 하시되 일단 비중이 또 30%, 극동유화가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짜리 종목인데 30%는 적은 비중은 아니세요. 일단 본전 부근 올라온다면 240선이 1차 저항대이기 때문에 비중 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잔량으로 4,900원에서 5,000원 목표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손절가는 4,000원대 이탈하지 않도록 120선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극동유화는 목표가 4,900원에서 5,000원대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4,000원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고요. 매수가가 52,1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다 좋죠. 이제 원전이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모멘텀도 좋고 또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어간다. 이런 이슈들도 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이 오늘 39,0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수가랑은 차이가 좀 있으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다행히 추세 돌린 거는 긍정적이죠. 두산 네. 퓨얼셀 역시도 1월 달, 12월 달 해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고 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두산 그룹주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돼간다 이런 이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매수가가 52,100원이시면 또 낮은 구간은 아니십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추세 돌리는 걸 확인하고는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통해서 재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는 크게 나무랄 데는 없는 기업이죠. 꾸준히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액, 영업이익 살짝 줄어들긴 했죠. 당기순이익도 줄긴 했지만 일단 기업적으로 봤을 때 수소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딱히 받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지만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적으로 보면 부채 비율, 유보율 탄탄하게 현금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애초에 수소 섹터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가 될 수는 있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전기차 쪽 수소 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 쪽으로 해서 연료전지 쪽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도 하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월봉상 차트 보시더라도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사실 위쪽에서 이 쌍봉을 만들어주면서 돌파를 했으면 조금 더 시원하게 갈 수는 있었겠지만 이전 쌍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바닥 잡아준다면 이전 쌍봉 구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의 가격대 자체가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셔야지 빠른 탈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만들어줬고요. 하지만 비중이 10%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더 확실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번 주까지는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를 지켜주는지 지켜보시고요. 지금 주봉상 봤을 때 딱 10주선, 까만색 선 보이실까요? 이 부근에서 돌파를 할랑 말랑 이제 추세를 다시 돌려줄랑 말랑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쯤 이 주봉상 까만색 선, 10주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돌파를 깔끔하게 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비중을 다시 담아서 좀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춰보시는 전략도 괜찮겠고요. 평단을 낮추셨다라고 한다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한 45,000원 구간에서 어차피 평단 낮추시면 그 구간에서도 탈출 가능하실 테니까요. 1차 목표가 45,000원, 2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월봉상 쌍봉 부근인 55,000원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산퓨얼셀 다음 주까지 흐름 보면서 주봉상 10주선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 매수하셔서 1차 목표가 45,000원, 2차 목표가 5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PJ메탈입니다. 매수가가 6,390원에 비중 10%, 15%, 10%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PJ메탈 비철금속 관련주이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로 역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왔는데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늘은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PJ메탈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5,69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왔을 때도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알루코를 추천주로 드리면서 이제 알루코가 많이 올랐고 어느 정도 저항 구간까지 왔으니까 반매도 하고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PJ메탈도 같은 관점으로 보고 싶네요. 아직까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 있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는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모습도 있고요. 1차적인 저항 라인대까지는 온 모습입니다. 즉
뚫어주면 더 가는데 뚫지 못하면 빠질 수 있는 다소 좀 애매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 6,390원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어렵지 않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박스권이라는 점에서 그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120선은 지켜줘야겠죠.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5,3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6,500원 구간, 한 6,300원에서 6,500원 구간은 치고 빠지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PJ 메탈도 어쨌든 원자재 관련 이 가격대와 같이 주가가 움직이니까 원자재 가격 동향 함께 꼭 살펴보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6,500원 구간 올라온다면 6,400~500원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리를 빨리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단기 매물대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겠고요. PJ 메탈을 좀 더 길게 이제 원자재 가격 인플레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갈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런 점을 부각이 될 때까지 살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6,50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 종목이 6,500원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좀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 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500원 구간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길게 보실 거면 6,500원 확실하게 돌파해야 한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시황 분석과 공략주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오픈 채팅 들어오고 싶은데 QR코드 찍는 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오늘도 변동성 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죠. 시장이 워낙 최근에 롤러코스터를 채우다 보니까 저는 1, 2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해보면 제야의 종소리를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분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냥 급락하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그런 증시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면 2월 달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일 내려갈 것 같았는데 또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았는데 내려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달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면 여러 가지 뭐 인플레 이슈라든지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특히 1월 시작하자마자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악재들도 많았고요. 이제 3월만큼은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3월 달 어느 정도 전쟁 리스크가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면서 큰 고비는 넘기고 자잘자잘한 악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인데 그렇다면 3월에 이제 증시 자체에 미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심리 회복되는 게 관건이겠죠. 이번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투심 자체가 많이 약화가 돼 있고 거래 대금도 시장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3월 이번 주네요. 이번 주면 중국 양회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증시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되는데 4일입니다. 최고 정치 자문기구인 이 전국 정협이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양회 개막을 알리게 되고요. 5일 같은 경우는 국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또 열리면서 양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일련의 청사진을 보려면 양회를 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중국 양회 같은 경우는 중국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행사다, 큰 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서 어떻게 살펴볼까라고 보면 기존에는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3년 동안 이 방역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로봇이 대신 서빙을 한다든지 그런 코로나 방역에 굉장히 힘을 쓰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요 발언만 보시더라도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오히려 위드 코로나보다 더 경제적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중국의 방역은 최고 경제다. 중국을 조롱하는 국가들이 매일 1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때 중국은 100명도 안 된다. 사실은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고립을 초래했다라는 서방의 비난은 서구 중심적이다. 또 방역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방역에 힘을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제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이 중국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요인들 때문에 중국의 경기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를 부분적으로는 완화를 하겠다라는 언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핵심 보건 관계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연구 중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가 한 말인데 이제 인민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적 압력이 심해지면서 여러 팀이 코로나 대처 방안 개선을 연구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중국이 압박하고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무래도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방역 조치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무리하게 방역 대책을 풀어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 과연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방역 완화를 할지 중국에도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중국을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이유, 러시아, 우크라 침공 날에 중국은 대만에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날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양회 때는 이 대만 관련 문제도 있는 와중에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언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과연 러시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 중국의 양회 때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국 연도별 GDP 성장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밝힐 성장 목표치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18%대의 굉장한 성장률을 보였어요. 1분기 때만 보더라도 이전에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우리도 같이 악재를 맞게 됐었던 중국 부동산 이슈였죠. 헝다그룹 파산 이슈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2분기에는 7%대, 그 이후에는 4%대까지 빠지게 되면서 연간 GDP가 8%대 정도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중국이 급격하게 이 성장성을 돌릴 거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 성장의 목표치가 5%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67%대에서 5% 후반대 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양회에서는 이 중국이 성장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는 이 삼중 압력을 받고 있어요. 어디에? 바로 수요도 위축이 되고 있고 공급은 충격을 받고 있고 성장률은 하락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할 거다. 양회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전에는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의 하방 압력이 강했다면 이제는 경기를 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떤 공약들이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부동산 때리기를 이제는 완화하겠죠. 작년에 굉장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 취할 걸로 보이고요. 빅테크 기업 역시도 압박 강도 낮추고 이제는 SOC 같은 경우도 교통이나 에너지 같은 이 전통 SOC에 좀 집중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굉장히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활성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신에너지차, 스마트 가전, 친환경 가구, 또 문화 쪽으로도 힘을 쓰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양회의 흐름이 있을 때 화장품 엔터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소비, 중국이 또 많은 부분 차지를 하고 있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적인 화장품도 많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화장품주 테마성으로 움직이기도 했고요. 엔터 역시도 우리 K-팝 굉장히 중국에서 소비가 크고 저출산은 사실 중국하고 과거에는 좀 연관이 되지 않는 단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도 산하 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저출산 관련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양회 때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방역이 완화가 되는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단 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한 이 경제성장 목표치 역시도 살펴보면서 네 번째로는 중국이 안정적인 발전 경제 기조 속에서 과연 정책은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 이 네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단기적인 투심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까지도 이 단기적인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까지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또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좀 확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또 어떤 부양책 발표할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 밖에도 다른 체크 포인트를 설명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국내 증시에서 중국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이곤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오늘 공략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화장품주고요. 사실 네. 중국과 별개로 굉장히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화장품주 중에서 하나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연우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화장품이라기보다는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고객사가 아모레퍼시픽, 또 LG생활건강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쪽으로, 화장품 사업 기업 쪽으로 또 이 매출을 상당 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탄탄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주죠.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연우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출 관련해서는 원가율 개선 그리고 판관비 절감을 통해서 오히려 수익성은 크게 확장이 된, 향상이 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연우가 저는 굉장히 위기에 강한 기업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화장품 용기가 본업이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마스크, 코로나에 또 발맞춰서 필터 교체형 마스크 사업에도 진출을 하면서 매출 다변화로 지속적인 성장까지도 모색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올해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 작년 2021년이죠. 2021년에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도 132%가량 증가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우려 요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연우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이 증가보다는 좀 긴 모멘텀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베이징 올림픽 영향 때문에 화장품 통관이 좀 어려워지면서 내년 1분기에는 다소 올해보다는 실적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간 전망을 봤을 때는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올해 1분기, 내년이 아니라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올해 전반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글로벌 경기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그리고 색조 생산 라인도 확대가 되면서 이 추가적인 실적 기대 요인도 많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기업 내용 또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PER이 11배 정도 되는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PER이죠. PR 11배 정도 기업이 거의 없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싼 매력도도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 어쨌든 최대 매출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실적이 또 턴어라운드가 돼야지 더 좋은 모멘텀도 살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긴 관점에서는 분명 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력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 보더라도 최근에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60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어서 12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살금살금 돌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240선까지 돌파를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겠는데 제가 이 기업을 계속 중기적으로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봉을 봤을 때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연봉은 좀 잘 체크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우 같은 경우는 긴 하락 추세였어요. 분명 기업적으로는 매출도 잘 내고 있고 모멘텀도 있지만 뭐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이 워낙 안 좋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얘도 쭉 빠지다가 이번 연도에는 5년선이죠. 이 분홍색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흐름, 굉장히 긴 추세적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매력적인 부분, 거기다가 기업적인 내용도 충분히 밸류가 뒷받침돼 있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길지 않게 먼저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240선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짧게는 26,000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200원, 재차 이탈하지 않는지 60선 이전의 저항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살펴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화장품 관련주 연우였습니다. 이제 최근에 121선 돌파를 해주고 지난주부터는 살짝 규정이 이어지다가 오늘은 12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26,000원 제시해드렸지만 충분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하락하면서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는 0.02% 내림세 보여주면서 2,676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2% 강세 속에 87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다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사는 종목도 비슷합니다. 전기가스업에서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히 요즘은 기관들이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1,91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죠.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장 초보다는 그래도 매도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IT, 코스닥 100 종목 중심으로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원자력 관련주부터 살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주력 기저로 이제 계속해서 60년 동안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 다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이 되면서 지금 에너지 대란 속에 다시 한번 원전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 보선 파워텍이 상한가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8% 약보합권 등락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장 지수 흐름 끝까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상위 1% 투자병법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은 쉬고 다음 수요일에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